안녕하세요. 지구과학 토파 보기 3강 판구조론입니다. 자, 우리 1강에서는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을 봤었고 2강에서는 판이 뭔지 그리고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뭔지를 봤었고요. 자, 오늘은 판구조론, 그러니까 판과 판 사이 경계에 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구를 둘러싼 판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면 판과 판의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에서 두 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요. 두 판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종류의 판의 경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면 뭔가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두 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판 아래에 있는 연약권, 즉 멘틀의 대류 때문이죠. 근데 멘틀 대류가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어야지 결국에 그 위에 판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멀어지는 곳인데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부다.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는 건 뭐냐? 아래쪽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판이 멀어지면 그 사이 빈 공간,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틈에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굳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그마가 굳은 게 뭐냐? 새로운 아기판입니다. 응애 하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판의 생성의 장소예요. 두 번째 특징, 판의 생성. 자, 세 번째는 여긴 두 판 멀어지면서 양쪽으로 당기는 힘, 그런 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장력에 의한 정단층. 자, 우리 단층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지금 미리 본다면 땅덩어리가 뚝 끊겨가지고 이동하는 걸 단층이라고 해요. 근데 정단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뚝 하고 끊겼어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의 땅덩어리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상반과 하반을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여기에 사람을 그려. 사람을 그려가지고 사람의 머리통 있는 게 상반신이니까 머리통 있는 여기가 상반이고 그 다음에 다리 있는, 발 있는 곳이 하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장력이 작용한다. 즉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대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상반이란 게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맞아요. 상상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당겼을 때 상반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이런 걸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해요. 그 반대로 상반이 올라간 거는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총 3개의 특징이 있다 봐두시고 자, 이제 다음 경계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 수렴형이란 건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려면 그 아래쪽에 멘틀 대류는 하강하는 부분이어야 돼요. 하강해야지 두 판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멘틀 대류의 무슨 부다? 하강부다. 그 다음에 두 판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가까워지다가 결국에 이제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겹치게 되면 두 개의 판 중에 더 밀도가 큰 판이 있겠죠. 그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게 이제 밀도가 큰 판이면 밀도가 큰 게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거 우리가 섭입한다 라고 해요. 섭입한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기존의 판은 꽥 죽는 거죠. 그래서 판이 죽는, 즉 소멸하는 장소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수렴형 경계가 섭입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맞아요. 우리가 대륙지각, 해양지각 특징 배울 때 봤듯이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런데 대륙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에 비해서 밀도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두 개의 대륙판이 이렇게 가까워질 때는
물론 두 개의 대륙판도 밀도 차이가 나겠지만 둘 중에 훅 하고 밀도가 큰 애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섭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이 두 개의 대륙판이 만나가지고 야 네가 섭입해. 나 안 할래 하면서 광하고 충돌해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충돌형이라고 해요. 그럼 정리하자면 수렴형 경계라는 건 둘 중에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형이 있고 둘 중에 아무것도 섭입하지 않고 충돌해서 솟아오르는 충돌형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되셨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모두 판의 소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단층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는 얘네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양옆에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양옆에서 누르는 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장력과 반대의 힘이죠. 이런 거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머리통 있는 게 상반이고요. 발 있는 게 하반입니다. 근데 여기는 양옆에서 누르는 힘, 즉 횡압력이 작용해. 그럼 상상해 보세요. 상반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훅 하면 그렇지. 상반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반이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역단층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상상력. 상반이 상 올라가면 역단층이다. 그래서 우리 수렴형 경계에서는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이 주로 생기는구나.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그린 그림을 잠깐 보시면 먼저 섭입형을 봤을 때 지금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섭입을 할 테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때 요 섭입이 시작되는 판의 경계는 깊은 틈이 생기거든요. 우리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요 깊은 틈을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 그리고 여기 섭입이 된 요 부분 있죠. 섭입된 곳. 이곳을 그렇죠.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베니호프대 또는 섭입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베니호프대에 뭐가 생긴다? 진원이 생깁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이 베니호프대 위에 뭐가 생깁니까? 마그마가 생깁니다. 마그마가 슝 하고 올라와서 화산활동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 충돌형은 어떠냐? 충돌형은 물론 얘네가 쾅 하고 충돌할 때 여기도 역시나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꽤나 깊은 곳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화산활동 발생할까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만 이때 이제 충돌하면서 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을 습곡산맥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이 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습곡산맥이에요. 워낙 두꺼워요. 워낙 두껍다 보니까 마그마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못 올라오니까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거네. 이 섭입형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모두 일어나지만 충돌형에서는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충돌형에선 대신에 어떤 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느냐? 충돌에 의해서 산을 만들죠. 이 충돌에 의해서 산을 만드는 거를 우리는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대신 생긴다라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뭐 지진, 화산활동, 조산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변동. 이따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각 경계별로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수렴형 경계고 자, 이제 마지막 보존형 경계는 가볍게 알아두면 됩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게 판들이 움직이다 보면 두 개의 판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때는 사실 마그마 생겨가지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얕은 곳에서 지진은 생긴다. 그래서 지진은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변환단층이라는 게 생겨요. 변환단층.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때 생기는 게 뭐냐? 정단층, 역단층 아니고 바로 변환단층이란 게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얕은 곳에서 지진 정도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판 경계의 종류를 봤어. 두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판이 응에 새로 생기고 두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 판이 꽥 죽어요. 근데 이 수렴형은 이거 섭입과 충돌이 있다. 마지막으로 두 판이 스쳐 지나가는 보존형, 여기서 변환단층이라는 게 생긴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세계지도 있죠. 그때 우리 세계지도에서 뭐 판들이 뭐 태평양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필리핀판 뭐 이런 판들 구경을 했었잖아요. 그 세계 지도상에 있는 판과 판 사이 경계의 이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표를 채워 나갈 건데 공부하는 방법 일단 각 경계별로 그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을 알아야 돼요. 어떤 땅의 모양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지각 변동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진이 있어요. 지진. 근데 지진이란 건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의 깊이에 따라 얕은 곳일 수도 있고 깊은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의 종류는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천발부터 중간, 중발, 깊은 곳, 신발까지 이렇게 지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슉 하고 분출되는 거 그거 우리 화산활동이라고 하죠. 화산활동도 있고요. 화산활동. 그리고 아까 충돌해서 산이 생기는 거 무슨 운동? 조산운동이 있어요. 조산운동. 지각변동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이 셋 중에 뭐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얘라는 거는 세계 지도상에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봐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발산형 경계를 볼 건데 여러분 발산이란 건 두 판이 멀어지는 건데요. 그 멀어지는 두 개의 판이 해양판일 수도 있고 대륙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양 발산형과 대륙 발산형을 볼 겁니다. 자, 먼저 해양 발산형은요. 두 군데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하나 있고요. 대서양이라는 바다에 하나 있습니다. 자, 태평양부터 볼게요. 지도에 우리 태평양이 어디야? 여기 요 바다가 태평양이죠. 우리 그건 알아야 돼. 대서양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 요 바다 요게 이제 대서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평양에서 살짝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을 볼게요. 동쪽에 요곳 있죠. 여기를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의 동쪽에 있다. 그 다음 대서양도 보시면 대서양에서 대서양 한가운데 대서양 중앙에 있는 요거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요게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지형이 생기냐면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그 아래 해저에 산맥이 있다. 우리는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해요. 요런 식으로 산맥이 있고요. 요게 이제 두 개의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록볼록 요거를 이제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요 사이 골짜기 요거를 열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에 정리해 볼게요. 해양과 해양의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은 뭡니까? 이때는 해저 산맥인 해령과 그 사이 골짜기 열곡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나나요? 지진이 있을까?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어떤 판의 경계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본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천발 지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 역시 천발 지진 일어나죠. 그런데 천발 지진까지만 일어나지 더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진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 천발. 자, 그럼 화산활동 일어날까요? 화산활동 일어나지. 여기 마그마 생기고 그 마그마가 같이 상승하니까 여기 푸슉 용암이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화산. 그리고 예시로는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라고 했었죠. 쓸게요. 태평양 동쪽에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가운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요. 해령. 이렇게. 자, 그럼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곳도 있죠.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찾아볼까요? 아프리카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의 동쪽을 보면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판들이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아프리카 판이라는 하나의 판인데 그 하나의 판이 지금 늘어나면서 갈라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아프리카 판이라는 하나의 판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이쪽 땅덩어리가 쑥 분리돼서 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위쪽 요 부분 보면 여기 바다가 있거든요. 이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들어보셨죠? 요 홍해도 아프리카 판이랑 그 위쪽에 이제 아라비아 판이라는 판이 이렇게 발산하다가 바다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장소도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호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이 아이패드 글씨를 잘 쓰고 싶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글씨가 너무 별로죠. 자, 근데 이때 생기는 지형은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랑 똑같아요. 생기는 원리는. 똑같이 이제 골짜기 같은 게 생기는데 우린 그거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대륙이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열곡대라는 지형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지각 변동은 똑같이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말해도 될까요? 화산 활동이란 건 마그마, 용암이 분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마그마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 화산 활동 때 나오는 주된 마그마의 종류는 언급은 할게요. 이때 나오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 경계는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제일 복잡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사실 이 수렴형 경계만 하면 오늘 내용 거의 다 끝납니다. 두 판이 가까워지는 게 수렴형 경계랬어. 근데 그 가까워지는 두 개의 판이 해양판과 해양판일 수도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일 수도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일 수도 있어. 되셨죠? 자, 그런데 두 판 중에 하나라도 해양판이 있다면 해양판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섭입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질 때는 당연히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할 거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질 때도 두 개 모두 해양판이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더 밀도가 크겠죠.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 가까워질 때는 두 개 모두 절대적으로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섭입하려는 애가 없어요. 그럼 두 개가 쾅 충돌해서 솟아오른다는 충돌형이라는 거죠. 되셨죠? 일단 그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표를 채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이에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질 때 그때는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장소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나 해구라고 보이세요? 마리아나 해구. 자, 마리아나 해구는 왼쪽에 조그만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있고 오른쪽에 큰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있는데 두 개의 판이 현재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둘 중에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은 태평양판이거든요. 그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톱 같은 기호가 있잖아요. 섭입하는 방향으로 발톱을 그려준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발톱이 그려져 있죠.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해구라는 지형이 생겨요. 해구.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이렇게 그려보죠. 이게 필리핀판, 이게 태평양판, 여기가 판의 경계라고 하면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 섭입이 일어나는 곳에서 깊은 틈, 요걸 우리가 해구라고 하고요. 해구.
그리고 섭입대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생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럼 화산활동이 생긴다는 건 이 섭입대 위에서 마그마가 생겨서 마그마가 분출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그마가 바다에서 분출이 되잖아요. 그럼 걔가 굳으면 그게 섬이 되는 거예요. 섬. 근데 여기 섬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줄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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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섬들이 호의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호상열도, 호 모양으로 줄지어 분포하는 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은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은 뭐가 있냐? 해구가 있다. 섭입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해구는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섭입을 당하는 필리핀 판 쪽에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이때 호상열도가 생겨요. 그리고 지각변동은 지진 생길까? 생기지. 섭입대에 진원이 분포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진원이 깊은 곳까지 있기 때문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생기는데 지진이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생겨요. 그리고 화산활동도 일어난다라고 했죠. 화산활동 때문에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야. 그럼 이것도 보자. 화산활동이 생기면 마그마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뭘까? 지금은 그냥 결과만. 이유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한 경계를 볼게요. 요 오타가 있다. 대륙판과 해양판. 여기 이제 복잡해서 칸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을 하면 둘 중에 누가 섭입할까? 확실한 거는 둘 중에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되셨죠? 그럼 섭입이 일어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판의 경계에서 해구가 나타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해구가 있어. 그럼 선생님, 호상열도도 있으니까 호상열도라는 거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있어야지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해양판이니까 둘 다 바다가 있어서 호상열도 생기나요?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요 그림을 미리 볼게요. 요 그림. 지금 A와 B판이 있고 두 개가 수렴형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해양판이고 B는 대륙판이에요. 됐죠? 그럼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인 A가 지금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A는 섭입을 하는 판이고 B는 섭입을 당하는 판이에요. 그랬을 때 화산활동이란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섭입대 위에서 마그마가 생겨서 올라온다라고 했으니까 화산활동이란 건 섭입을 당하는 밀도가 작은 B판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밀도가 작은 섭입 당하는 판에 바다가 있어야지 호상열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여기 지금 조금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호상열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이 대륙판에 해당하는 B판에 바다가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화산활동이 일어나더라도 호상열도는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되냐면 A가 B 아래로 섭입하면서 A가 B라는 대륙판을 보세요. B, A가 B 아래로 들어가면서 B판을 꾸겨 그 B에서 스폭산맥이 생긴다. 즉 조선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케이스는 섭입과 충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란가? 요것도 보면 더 이해될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는 섭입을 당하는 대륙판에 바다가 조금이라도 있냐, 바다가 아예 없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진다. 바다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 어디냐면 바로 여기다. 우리나라 근처 일본 해구예요. 보시면 여기 유라시아판과 여기 태평양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둘 중에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밀도가 작은 섭입 당하는 유라시아판에도 바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자. 여기 보면
이 페루칠레 해구라는 곳. 여기 왼쪽에 조그만 해양판이 나즈카판이고요. 오른쪽이 남아메리카판이에요. 두 개가 가까워지는 수려면 경계인데 둘 중에 밀도가 큰 건 누구냐면 나즈카판이라는 해양판이겠죠. 그래서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을 해요. 그런데 섭입을 당하는 이 남아메리카판에는 바다가 없거든요. 여기 경계 근처에 바다 없잖아요. 호상열도 못 생긴다. 대신에 이 대륙판이 구겨지면서 스콕 산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스콕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구나.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려면 경계는 대륙판이 바다를 조금이라도 포함하면 해구와 호상 열도가 생긴다. 거기서는 섭입이 일어나니까 섭입대에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진이 다 발생하고 화산활동도 생긴다.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 근처 일본 해구다. 그런데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려면 경계 중에 섭입을 당하는 대륙판에 바다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호상열도는 안 생겨요. 대신에 스콕 산맥이 생겨요. 그럼 거기도 섭입대가 있으니까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진이 생기고요. 섭입대 위에서 마그마 만들어져서 화산활동 생겨요. 다만 그 화산활동 생기는 장소가 바다가 아닌 거지. 그리고 산도 만들어지니까 조산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모든 지각변동 다 일어나죠. 거기가 바로 페루칠레 해구입니다. 남미 근처. 이 페루칠레 해구에 있는 스콕 산맥이 안데스 산맥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거 끝났으니까 우리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려면 경계 볼게요. 대륙 만나면 얘네는 쿵 충돌해서 솟아오른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것도 확대해볼까? 여기야. 지금 보면 여기 위쪽에 유라시아 판이 있고 아래쪽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있는데 두 개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두 개가 가까워질 때 요 세모 부분 대륙이잖아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해가지고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스콕 산맥이라는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지구 자기장 얘기하면서 인도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변화 경로 배우겠지만 한번 여기서도 가볍게 언급을 하자면 지금 요 세모 모양의 인도가 원래는 이쪽에 더 저위도 쪽에 섬처럼 있었어요. 여기 원래 바다였던 거야. 그러면 바다와 대륙이니까 원래는 섭입이 훅훅 일어나다가 얘가 점점점 올라오면서 쿵 하고 충돌하면서부터 이제 대륙과 대륙의 수려면 경계라고 부르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려면 경계에서는 섭입 아니니까 해구 안 생기고요. 오로지 스콕 산맥만 생깁니다. 지진도요. 이건 너무 디테일한 얘기지만 한 1000발부터 아주 깊진 않고 중발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생기지만 너무 두꺼우니까 마그마 분출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화산활동 아니고 그리고 조산운동이 생긴다.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히말라야 산맥이다. 자, 이렇게 우리 제일 복잡한 수려면 경계 끝났습니다. 너무 글씨를 못 쓰죠? 나 왜 이렇게 글씨를 종이에 쓰는 거 엄청 잘 쓰거든요, 제가 글씨를. 근데 요 태블릿에 쓰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어쨌건 표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끝내봤어요. 수려면 경계. 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가벼운 거 보존형 경계 볼게요. 자,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 이렇게 볼 건데 일단 생기는 지형은 하나밖에 없어. 생기는 지형은 아까 말했듯이 변환단층 있죠. 변환단층만 알아두면 돼요. 지각변동도 하나야. 모든 데서 다 발생하는 기본템. 천발지진이죠. 천발지진밖에 없어. 천발지진. 어디가 있는지만 알면 돼. 먼저 해양과 해양의 보존형 경계는 해령 근처입니다. 우리 요거 사실 그 해저 확장설에 증거할 때 변환단층의 발견이라고 해서 봤었거든요. 해령, 동태평양 해령도 좋고 대서양 중앙 해령도 좋고 해령을 확대해보면 해령이 이렇게 뚝 끊겨져 있어요. 해령은 두 개의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장소잖아요. 멀어진다. 근데 이 해령들이 끊겨져 있다면 이런 부분이 생기죠. 여기 하늘색 이런 거.
요 하늘색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스쳐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예요. 근데 해령 근처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일일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령 변환단층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는 여긴 유명한 장소 알아놔야 돼요. 여기. 우리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을 보면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거든요. 이쪽 태평양판과 이쪽 북아메리카판 사이 경계고 얘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자세히 보면 요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어져서 있거든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경계인 거고 여기가 바로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입니다. 여기서 천발지진 발생하겠죠. 네, 혹시 산안드레아스라는 영화 아세요? 산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막 지진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경계의 이름이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다.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 됐죠? 사실 제가 이 판의 경계를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이렇게 천발에서 중발, 신발 이렇게 지진의 종류까지 구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뭡니까? 지구가 토파보기. 그러니까 샅샅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판구주로 내용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정말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섭입형 경계 해석하는 거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 A판과 B판이 있습니다. A랑 B 중에 A판이 아래로 섭입하는 걸 보아하니 A랑 B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맞아, A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A를 섭입하는 판이라고 부르고 B를 섭입당하는 판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는 A판이 해양판이기 때문에 밀도 크다라고 해도 되겠죠. 되셨고요. 자, 그때 우리가 섭입하는 판의 경계에 좁고 긴 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해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섭입돼가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요 띠 모양을 섭입대 혹은 베니오프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하고 있지만 섭입된 진원이 있다. 그리고 섭입대 위에선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 섭입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은 A 아니고 거의 B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계에서 섭입을 당하는, 즉 밀도가 작은 B판에 주로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진과 화산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섭입당하는 B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섭입당하는 B판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란 건 진원, X로 표시한 게 진원이에요. 그 진원의 깊이에 따라 얕은 거 1000발, 중발, 신발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그럼 어쨌거나 지금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이게 해구라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섭입을 당하는, 즉 밀도가 작은 B판에서 지진이 주로 일어나고, 근데 그 지진의 진원 깊이를 보니까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인데 이것도 우리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지금 섭입을 당하는 B라는 대륙판이 바다를 조금이라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 B에 바다가 있으면 뭐가 있다? 호상열도가 있다. 호상열도. 배터리가 없네. 자, 그리고 B에 바다가 아예 없다. 뭐 예를 들면 페루칠레 해구처럼 그때는 호상열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대신에 습곡산맥이 나타난다. 요 정도 정리해두면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판 구조론, 그러니까 판의 경계, 그 경계에 따른 지형과 지각 변동에 관해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3강을 마치고요. 그럼 우리는 4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